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학 입학을 위한 실전 면접 특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학 입학이라고 하면 취업 문턱의 그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진정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취업을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그 취업 면접과 대학 면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취업 면접이 조금 더 실질적이고 그 회사의 이윤 추구라든가 이런 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죠. 대학에서 그런 학생을 좀 더 뽑아서 좀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핵심을 자기의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뽑는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총 5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우시는 거는 면접관의 호감을 얻는 면접 스토리텔링 비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형별, 즉 뭐 이제 대학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토론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원하는 그런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보통 이제 자기소개, 그리고 인성, 적성, 압박, 요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면접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면접 유형.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성 면접이라는 게 있죠. 인성 면접. 인성 면접이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저 친구가 올바로 자랐는가, 올바로 이제 가정 교육을 잘 받았는가, 또는 그런 인성이 자리 잡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면접 태도라든가 인성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대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논리, 그러니까 설득의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논리적이냐 그리고 감성적이냐,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대학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비언어, 즉 면접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호감 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성 면접인데, 이건 뭐냐면 학업적 지식이, 소양이 충분하냐에 대한 부분이죠. 아무리 그 친구가 면접 태도가 좋아도 실제로 뭐예요? 그런 학업적 지식이나 소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적합하지 않겠죠, 그 과에. 그렇죠? 예를 들면 경영학과라든가 또는 뭐 경제학과, 여러 뭐 정치학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은 거는 바로 이제 학업적 소양을 보는 부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험생들이 여기서 많이 탈락하는데, 네거티브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압박적으로 의도적으로 조금 강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뭐 나이를 그렇게 먹을 때까지 대학을 못 들어갔냐라든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이러지 않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압박 면접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면접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비구조화에 대한 부분이죠. 비구조화,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구조적이지 않은, 즉 단답형이고 즉흥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몇 살이에요? 또는 어느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즉흥적이고 조금 이게 주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즉흥적이고 좀 개별적이고 단답형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비구조화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적성도 마찬가지죠. 적성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분야로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가령 뭐 파생금융 상품이 어떤 거냐, 경제학과의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또는 통화량과 경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라는 것들은 그런 어떤 단답형이고 또 서술적인 그런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성도 마찬가지. 상식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런 시사라든가 상식에 대한 질문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소신껏 유머를 더해서 재밌게 설명을 하면 충분히 면접관의 인상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구조화 질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연결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 질문. 연결 질문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상황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딱 주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해결 방법을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해결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저출산의 원인이 생겼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사회적 대책, 그리고 개인적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해결 방안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파악됐을 때, 상황을 주어졌을 때 원인과 해결 방안까지 쭉 나열을 하는 것. 즉 구조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바로 구조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새 이제 대학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논리잖아요. 논리, 그렇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또렷이 정리를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조화 비구조화가 딱 나눠진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좀 섞여 있죠.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면접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을 때 비언어, 즉 우리가 이제 비이성적인 부분과 논리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특히 이제 70% 정도가 면접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수험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긴장하니까 사람이 막 하늘을 보거나 딴 데를 보거나 딴짓하거나 아니면 열중쇼하거나 이렇게 막 불편한 자세를 취했을 때 면접관이 봤을 때 저 친구 자신감이 결여돼 있구나, 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부드럽게 보는 게 뭐예요? 도전적으로 보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공격적인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막 이렇게 노려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면접관을 봤을 때 조금 더 어떤 온화하고 저 친구가 조금 따뜻한 느낌의 착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미소와 여유를 유지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취약한 부분이 내가 이 발표를 할 때라든가 감정 표현을 할 때 내가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건 뛰어난데 이게 불안해요.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경쟁 의식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빨리빨리 문화라든가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의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인색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내가 이제 면접에 있어서 시험관 앞에서 내가 편안해야지 면접관 역시 편안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저 친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눈을 제대로 못 맞추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편안해야지 오히려 더 어때요? 대부분 막 긴장하니까 말을 빨리 하고 제 생각에는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말을 더듬고 이런 것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여유 있는 친구가 더 돋보인단 말이죠. 저 친구 뭔가 여유 있고 강단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말 그대로 면접빨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논리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 앞에서 자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연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자세는 곧게 피라는 것. 턱은 살짝 내리고, 이게 예를 들면 뭐 대학마다 과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어떨 때는 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1대1 면접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허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면접관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 딱 피고 대신 턱은 이렇게 들면은 고압적인 느낌이니까 약간 내리면서 미소를 띠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것도 너무 이제 승무원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신 본연의 모습을 보이되 조금 더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게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산만한 움직임.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외국은 제스처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스처를 많이 하게 되면 조금 뭐랄까요?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 많은 제스처보다는
그리고 너무 많은 이렇게 움직임보다는 내 적재적소에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렇게 축약된 제스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산만한 움직임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옷차림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뭐 좀 많이 아시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가급적 학생다운 느낌이 나게끔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니트라든가 청바지, 셔츠라든가 면바지 같은 거, 여자 같은 경우는 무릎 길이 정도의 치마. 너무 짧으면 좀 더 그 약간 그 날라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청바지, 셔츠 등으로 깔끔한 학생다운 느낌의 옷차림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화려한 느낌보다는 꾸미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또 편안한 느낌은 좋지만 후줄근한 느낌. 예를 들면 뭐 추리닝을 입고 온다라든가 이런 건 좀 어때요? 우리가 소개팅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저 친구 굉장히 뭐랄까 나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의 격식은 차리되 학생다운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시사 분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기사를 분석을 하면 좋고요. 특히 이제 대학이라든가 그 학과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요새 상식이라든가 최근 이슈화된 기사를 파악을 해서 내가 그 대학에 정확히 알고 그 과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어때요? 그 교수들도 봤을 때 면접관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우리 대학에서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특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즉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를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면접이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만의 인상적인 자기소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면접관이 싫어하는 것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어때요? 너무 진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듣기 싫죠. 지루해요. 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그 알고 있는 것들, 교과서적인 것들을 외워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다라는 거죠. 듣기 싫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어떤 그런 주체적인 의식, 그런 논리를 펼치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뭐 몇 살이냐라고 했을 때 19살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19살입니다. 두 가지 문장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어휘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말을 던졌을 때 그걸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휘, 그런 문장을 조금 참신하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어차피 면접관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좀 더 참신하고 흥미롭고 그리고 인상적인 그런 대답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시뮬레이션. 예를 들면 자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다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실전 모의 테스트를 한다거나를 통해서 모든 질문에서 완벽하게 인성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압박 면접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 부분이 취약하다 그랬죠. 면접관의 기싸움에서 침착함을 유지해라. 여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긴장해서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더듬고 산만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뭐 미소도 보여줄 수 있고 면접관이 봤을 때 훨씬 더 흥미라든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되 비언어적으로 부드럽게 설득하라는 거죠. 즉 따뜻한 눈빛 그리고 여유 있는 느낌 거기에 이제 미소를 띠면서 얘기를 하되 자신의 논리를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충분히 따뜻하고 여유롭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설파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면접이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